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에서 매주 중국 관련 뉴스들을 매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기사를 쓰는 전문 기자들과 같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나온 따뜻한 신문인데, 여기 나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의 국경일 휴일 기간, 이 기간에 관광객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 관광객, 우리가 그걸 줄여서 요커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김진호 기자고요. 옆에는 우리 이 기사를 계속 올린 배인선 기자가 쓴 거고, 이 글을 오늘 가지고 토론하는 곽예지 기자입니다. 네. 예, 네, 곽예지 기자 한번 인사드리고. 예.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국제부 곽예지 기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글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경일 황금 연휴 미국행 요커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유커라고 그러는데 중국어 발음은 요커입니다. 놀유자에다 손님객자서 요커인데 줄었다. 우리 사드 관련 경험을 한 한국에 있어서 왜 관광객이 주는지 그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신문의 내용은 얼마나 준다는 내용입니까? 네, 거의 미국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비자 수를 가지고 혹은 항공권 예약을 상황을 봐서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서로 이렇게 부닥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네,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협상 시기도 점점 지연되고 있고 해서 좀 무역 전쟁이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역 전쟁이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카오도 한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카오는 이제 중국의 SAR 특별 행정구로 돼 있는데 거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중국인들이 외부로 여행을 안 간다고 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또 마카오는 이제 좀 카지노 업계라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카오는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또 유커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는 얼마나 온다는 예측이 되는 건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 사드 여파로 되게 거의 엄청 절반 이상 가까이 줄어들었다면 네, 올해는 중국 여행업체 시트립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네 번째가 이제 한국으로 꼽히고 작년에는 있습니다. 몇 번쯤 됐나요? 작년에는 아마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트립은 중국어로 시해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행 웹사이트면서 여행 컨설팅도 해주고 항공권도 팔고 호텔도 예약해주고 자동차도 예약해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약 지수나 혹은 관광객 이동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여하튼 한국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많이 오더라도 옛날만큼 구매력은 떨어지는다고 해요. 왜 떨어지냐면은 중국말로 얘기하면 따이꼬라고 그래서 대신 구매해서 들여다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도 몇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 회사들이 직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직구로 가다 보니까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이제 관광하라고 약간의 기념품을 사가는 걸로 바뀌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여행 형태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중 간에 지금 이렇게 관광객이 준다는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역 대립 외에 중국인들한테 반미 정서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구매를 뭐 지향하는 이런 운동도 이제 벌어지고 있고 중국 내에서 반미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면 이제 스타벅스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중국말은 싱바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싱바커라 하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한 커피 그 체인점이 나왔죠. 태평양. 네네네네. 태평양 커피도 있고 뭐 네. 루신 예. 커피 그래서 좀 파란색 컵으로 이제 좀 유명한 그런 루신 커피. 근데 그게 커피를 중국이 지금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남방 쪽에서. 앞으로는 이 커피도 하나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요커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줄었다가 이제 조금 늘어난다 그러지만 그들의 그 여기서 여행하는 내용이라든가 구매하는 내용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길에서 항상 명동이나 종로에서 보던 중국인들은 이제는 그들이 과거엔 가지 않던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 요즘은 뭐 북촌에서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북촌에서도 보고 또 이 단체 관광객 위주로 다니던 데에서는 이제는 우리 한국인들만 갔던 맛집들 가도 중국인들이 많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한국적 정서가 좋아지고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 SNS나 또 파워블로거들의 활동이 더 중요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국경일이라는 것은 올해는 5일 휴일인가요? 네, 올해는 5일 휴일입니다. 원래 그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10월 1일을 국경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남경에서 중화민국을 만든 것은 10월 10일로 해서 쌍십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대만이 과거의 중화민국의 국경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10월 1일이라면 중국 국민들이나 중국 인민이라고 하죠.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매우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휴일이 이렇게 긴데 한국에 많이 왔으면 좋겠죠. 이와 더불어 국내 여행들도 이때 많이 다니고 도시나 지금 뭐 중소도시에도 다 영화관이 있으니까 이 영화 상영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상영된다고 하죠? 네, 올해는 그 장혜모 감독의 영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또 庄원창 감독이라고 그분의 무쌍이라는 영화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영화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올해도 영화는 뭐 쿼타제가 적용되니까 중국 영화 위주로 가는데 장혜모 감독은 옛날에 모이엔 그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쓴 홍가오량이죠. 붉은 수수밭 그걸 영화하셔가지고 유명해지셨고 북경 올림픽 때 총 예술 설계도 맡으셨고 한국에도 자주 오고 하셨는데 이번의 영화는 민족적인 그 자랑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많이는 못 봤지만 장혜모 감독 영화를 많이 봤는데 소설을 영화화하신 게 굉장히 많고 대부분 다 이제 중국 문화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린 영화가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영화는 대부분 민족적 정서와 중국 5,000년의 역사 이런 걸 많이 얘기해서 그 외에 뭐 유명한 감독은 많죠. 펑샤오강이라는 분이 갑방, 읍방, 뭐 핸드폰 이런 영화, 소지 이런 영화라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은 장혜모 감독이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경일 동안에 이런 영화의 그 박스 오피스가 뭐 30억 위안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1억 위안이 지금 한 165억 한국 돈이 되니까 165억 곱하기 30 하면은 그 규모가 나오겠죠. 근데 이 외에 또 어떤 조치들을 하죠?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나요? 뭐 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뭐 무료 개방을 한다거나 약간 우리나라의 그 추석 연휴 때 풍경과 비슷하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통 체증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으로 중국인들은 한 해 한 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느끼는 건 춘절이라고 우리의 음력서인데 그걸 오래 지내요. 휴일은 그리 길지 않지만 그 전부터 음력 보름부터 해서 우리가 보름이라는 위엔샤오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네. 여기까지 근 한 달을 축제 분위기로 지내면서 우리가 새해에도 다 잘 되고 그 오래된 해를 보내면서 새 복을 받는 이런 걸로 지내기 때문에 사실 추석이라는 건 중국인들한테 그 춘절에 비해서는 큰 행사는 아니에요. 또 더불어 10월 1일에 있는 국경일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 국경일 휴일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여하튼 이번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주경제의 주간 그 헤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특히 한중 관계, 한국과 아시아 관계를 위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진호였고요. 네, 저는 과학예지 기자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